선거가 26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 저희 돌직구쇼의 총선 코너입니다. 총선 빅매치. 오늘은 어떤 매치업이 준비되어 있을까요? 총선 빅매치 지금 시작합니다. 선거는 어느덧 26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제 정말 초읽기인데 오늘의 빅매치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4월 이후 이재명 대표의 집에서 쉬세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4월 이후와 집에서 쉬어라. 먼저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4월 이후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시오. 반갑습니다. 뭐 어떻게? 그냥 괜찮아요. 반갑습니다. 튀김 한 10,000원어치 주시면. 튀김 10,000원어치 맛있는 것만 골라드려. 네. 한 개 더 드려도 돼? 예. 제가 예전에 부산 근무할 때 구포역을 통해서 서울로 왔거든요. 멀지 않잖아요. 제가 장사를 했는데 못 갔어. 그때가 저 얼굴이 바뀌었나요? 예. 살고 있고. 오셨으면 내가 한 개 더 드리고 있을 거야. 그러니까요. 예. 더 자주 오겠습니다. 한동훈 화이팅! 물가가 많이 올라가 너무 죄송스러운데요. 저희가 물가 잡고 잘하겠습니다. 잘하겠습니다. 네. 한동훈 화이팅! 주진우 화이팅! 그렇지만 여러분이 잘해야 여기 있는 사람들 선택해 주십시오. 내가 함께 할 겁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메시지입니다. 총선 이후에 대해서는 한 비대위원장이 지금까지 언급을 삼갔습니다. 그런데 처음으로 공식적인 멘트가 나온 건데 4월 이후에도 한동훈이라는 사람이 정치를 하길 원하신다면 국민의힘 후보들을 찍어달라라고 적극적으로 유세를 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총선 빅매치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4월 이후입니다. 그러면 오늘 빅매치로 선정된 이재명 대표의 집에서 쉬세요는 어떤 뜻일까? 어떤 맥락일까? 직접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우리 협탁한 게 얼마예요? 우리 그러면 강준영 후보가 재선 도전하시는 거니까 하나 사세요. 지금까지 여러분 국민의힘이 윤석열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 잘했다, 살만하다, 견딜만하다, 더 많은 고난 줘서 나라 살림하게 해야 되겠다 싶으면 가서 열심히 2번을 찍든지 아니면 집에서 쉬십시오. 집에서 쉬는 것도 2번을 찍는 것과 같습니다. 맞아요. 지금의 이 상태를 견딜 수 없다. 못 살겠다. 앞으로 좀 더 다른 길을 가야겠다 생각하면 나가서 행동해야 합니다. 투표해야 합니다. 1번을 찍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이 살만하다고 생각된다면 가서 2번을 찍든가 집에서 쉬시라라고 거듭 발언을 한 겁니다. 이 발언이 이재명 대표의 최근 이찍 발언 이후에 나온 것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빅매치 두 대표의 발언 다시 한번 보시죠. 4월 이후에도 정치하기 바라십니까? 국민의힘 찍어달라. 살만하다 싶다면 2번을 찍든지 집에 가서 쉬세요. 이재명 대표의 발언입니다. 여당에선 이 대표의 발언을 문제 삼았습니다. 이측 발언 이재명 또다시 막말.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도록 동료에도 모자를 파내 집에서 쉬라. 이 말이 가당키나 하느냐. 이재명 리스크가 당 전체를 수렁에 빠뜨릴 것이다 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후보들을 찍어주세요라고 말하는 것과 우리를 찍기 싫으면 2번을 찍든지 집에서 쉬어라 라고 한 발언, 여당에서는 지금 문제 삼은 건데 김영주 의원님 네, 어떻게 보십니까? 참 역사라고 하는 걸 무시할 수가 없네요. 이재명 대표님이 정동영계입니다. DY계죠. 네. 17대 국회에서 그 얘기 때문에 제가 고생한 걸 아직도 어떤 얘기요? 어르신들에 대해서 예. 이제는 좀 쉬시라고. 나오지 말고. 네. 그게 그대로 똑같이 지금 재현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야말로 말을 하다 보면 실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그야말로 지금 당 대표라고 하시는 분은 그 정치적 언사 수사에 있어 가장 말을 많이 하시는 분이고 가장 대표적으로 말을 하시는 분이고 또 그에 대한 어떤 힘이 영향력이 제일 크신 분 아닙니까? 네. 그렇다면 더군다나 저런 말이 자연스럽게 나오지 않도록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그야말로 이분을 찍으십시오까지는 좋았어요. 그런데 집에 가서 쉬십시오. 이 한마디 때문에 계속적으로 저런 회자가 되는. 이번 발언은 그러니까 2번 찍어라 이 찍이 아니라 집에서 쉬시라 이 발언이 더 문제다. 그렇죠. 뭐 그런 부분이잖아요. 오히려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게 우리가 더 열심히 할 거니까 2번 찍지 말고 1번 찍으십시오. 우리가 살리겠습니다. 그게 정답 아닙니까? 예. 이 대표 입장에선 예. 근데 사실은 계속적인 지금 문제가 이 찍도 그렇고 집에 쉬십시오 그렇고 갈라치기잖아요. 그러니까 2번 찍으시거나 하는 분들은 내 앞에서 안 보였으면 좋겠다 심하게 얘기하면 그런 얘기와 다름없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대표님은 조금 더 큰 틀에서 통합적인 이야기를 하셔야 돼요. 예. 저런 얘기를 계속 하려고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집에서 쉬는 것이 훨씬 민주당에 도움이 됩니다. 예. 김영주 의원님의 개인적 견해입니다. 그러니까 저런 유세장에서 저런 이 국민 분열적인 논란이 제기될 수 있는 발언을 하는 것이 후보자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런 김영주 의원님의 개인적인 견해를 나타내 주신 겁니다. 이 대표는 불과 얼마 전에 이른바 이찍 발언으로 논란이 됐었죠. 사과도 했었습니다. 잘 부탁합니다. 1번 이재명. 설마 이치가 아니겠지? 물론 이재명 대표 입장에선 투표를 독려하기 위한 취지의 발언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자당의 후보를 지지해달라라는 지지 유세의 발언 중 일부였을 겁니다. 그리고 조금 더 행동해야 된다라는 뜻의 발언이었을 텐데 앞서 이찍 발언 논란과 이 계속 겹쳐지는데 진수희 장관님. 네. 그러니까 우리를 지지하는 지지자가 아닌 사람에 대해서 조롱의 의미로 이찍이라는 뜻 때문에 이 대표가 이렇게 사과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들었던 그 발언은 우리를 찍지 않을 거면 차라리 집에서 쉬시라. 이게 어떤 걸까요? 아유, 날도 추운데 좀 집에서 푹 쉬세요라는 덕담입니까? 아니면 집 밖으로 나오지 말라라는 김영주 의원님의 그 정동영 전 후보의 당시 발언과도 같게 논란이 될 수 있는 발언입니까? 어떤 발언으로 해석해야 될까요? 제가 이제까지 관찰한 이재명 대표라는 분에 비춰보면 저거는 결코 덕담이 아니고요. 제가 그 이찍이라는 발언이 일반 우리 국민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그게 어느 정도 수준의 비하 발언인지. 제가 그 젊은이들 커뮤니티에 저도 가끔 들어가 보는데 예. 거기에서 그 이번 윤석열 대통령을 찍었던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그 이찍이라고 매우 비하하는 그런 발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도 그걸 아니까 며칠 전에 그 쭉 그 유세 다니면서 이찍 발언을 했다가 바로 사과를 할 정도로 저건 매우 문제 있는 발언이거든요. 그런데 이찍이나 2번 찍으려면 하는 거나 뭐 과히 저는 다를 바가 없는 내용이라고 보고요. 지금 두 대표의 어제 캠페인 모습을 이렇게 비교해서 비춰주셨는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전형적인 파지티브 캠페인을 한 거예요. 4월 이후에도 제가 활동하는 걸 계속 원하신다면 우리 후보들을 찍어달라는 이런 파지티브 캠페인이고 이재명 대표는 뭐 이건 누가 봐도 이건 네거티브 캠페인의 전형인데 그러니까 저걸 딱 보는 순간 아마 몇 년 전에 정동영 후보의 발언을 기억하시는 분들은 다 그 장면을 저는 떠올렸을 거라고 보고요. 그 국민의힘의 박정아 대변인이 지적한 대로 지금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그동안의 사법 리스크에 더해서 이번에 저 캠페인 과정에 이 선거 캠페인 리스크도 상당히 져야 되지 않을까 싶은 네. 생각이 들고 아마도 민주당의 후보들은
이제 자기네들 선거 유세할 때 이재명 대표가 굳이 안 오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 본인이 지금 지역구에 출마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뭐 그 지역도 저는 원희룡 후보의 추격세가 뭐 만만치 않은 걸로 보여져서 그냥 그 자신의 지역구에 올인하시는 게 민주당 전체 선거를 위해서는 오히려 도움이 더 되지 않겠나, 뭐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예, 진수희 전 장관님의 개인적인 견해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민주당 후보 중에서 이 대표의 어떤 지원 유세를 요청하는 요청도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김유정 의원님 민주당 당직자 출신이고 대변인 출신이시니까 네. 두 분 뭐 이 대표에 대해서 좀 너무 비판해 주셨으니 좀 뭐랄까요? 해명을 해주신다면. 네. 그러니까 지금 그 뒤에 생략된 말이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번 살만하면 이번 찍으시고 이제 이런 거였는데 아마 이 정권이 지금 민생 파탄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소위 저희가 이제 뭐 비자금 막 이런 거에 비판할 때 사과 박스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지금 어떤 식으로 쓰이고 있냐면 그냥 사과를 넣어서 줘도 되겠다 할 정도로 사과값이 올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과 박스 그냥 줘도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물가가 천정부지로 올라가는 그런 상황인데 살만하면 이번 찍어라라는 얘기를 한 거고 그 뒤에 집에서 쉬어라 이런 얘기는 그 뒤에 생략된 말이 있어요. 그거는 이번 찍는 것과 다름없으니까 이런 취지 얘기가 붙었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렇다 할지라도 그 설명, 부연 설명이 있다 할지라도 저는 좀 더 긍정적으로 캠페인을 했으면 좋겠다. 우리가 그 집에서 이번 찍을 분들 집에서 쉬셔라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아도 굉장히 할 얘기가 많잖아요. 예. 정권의 실정에 대해서. 예. 그런 점들을 좀 더 강력하게 부각시키고 비판하면서 민주당을 지지해 주시라. 정권 심판하고 견제할 수 있게 이렇게 호소하는 방향이 조금 더 국민들에게 설득력 있는 캠페인의 방향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2번을 찍으려고 마음 먹으신 분들이 이 대표의 집에서 쉬시라라는 발언을 듣고 나서 집에서 쉬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실지 더 나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총선 빅매치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총선 빅매치는 격전지에서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러 격전지들 승부수가 결정됐죠. 오늘 여러 격전지의 최신 여론조사 결과들도 제 손에 있습니다. 저희 돌직구쇼의 대형 미디어홀에서 앵커가 직접 짚어드리겠습니다. 저와 함께 이동하시죠. 격전지 여론조사. 처음 보실 격전지는 바로 인천 계양을로 가보겠습니다. 원희룡 후보와 이재명 후보가 맞붙는 인천 계양을입니다. 양당의 자존심이 걸려있는 싸움이고요. 이 계양을은 민주당의 오래된 텃밭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두 후보가 오차 범위 내에서 접전 양상을 펼치고 있는데요. 이번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역시나 원희룡 후보가 39%, 이재명 대표가 42%였습니다. 여론조사 기관에 따라서 두 후보의 지지율 차이가 있지만 두 후보의 지지율이 상당히 좁혀진 듯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39와 42는 통계적으로 어디가 우세하다, 어디가 열세하다라는 판단을 내릴 수 없을 정도의 경합세 수치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경기 수원 정으로 가보겠습니다. 수원벨트 여야 모두 다 물러설 수 없는 싸움을 벌이고 있는데 이수정 후보가 40.2%, 그리고 김준혁 후보가 42.2%. 이 두 후보가 상당한 경합세를 벌이고 있습니다. 김광선 변호사님, 이수정 후보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원픽으로 불리는 상징성 있는 후보고, 김준혁 후보 역시 이른바 친명계의 어떤 지지세를 좀 받고 있는 후보로 알려져 있잖아요. 수원, 민주당에게 유리한 지역이고 민주당이 갖고 있었던 지역인데 지금 두 후보가 상당히 지금 경합세입니다.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일단 이제 수원 정에 좀 특색이 좀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수원의 지역이 사실은 일반 외부에서 그냥 낙하산식으로 오는 사람에 대한 상당히 거부 반응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반반이라고 봐요. 그런데 지금 어떤 상황을 보면 이수정 후보가 김준혁 후보를 좀 따라잡는 이제 그런 상황으로 추세는 좀 가고 있다고 봅니다. 김준혁 후보 같은 경우는 비명 박광원 의원을 떨어뜨리고
그렇죠. 이재명 대표를 정조대왕에 빗댄 것 뭐 논란도 있었고 어쨌든 경선 승리했잖아요. 그 박광호 의원 같은 경우도 상당히 거기서 지지세가 강하고 또 여론조사 결과 이런 것들이 잘 나왔잖아요. 근데 결국 하위 20%인가요? 그러면서 감점이 되면서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마 이 부분도 선거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김준영 후보 같은 경우에는 뭐 교수로 알려져 있는데 우리가 지난 돌직구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재명 대표를 정조대왕에 비유하고 뭐 소나무 200년 된 소나무의 전기를 뭐 타고났다 그러면서 이전에 또 유튜브와 관련해서 보면 굉장히 막말 수준의 그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민심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냐에 따라서 판세는 좀 달라질 거라고 보고 이수정 교수는 지금 그 경기대학교인가요? 거기서 교수로서 재직하면서 20년 이상을 이제 수원 정예에 굉장히 연구가 있거든요. 이제 이런 부분을 좀 판단을 해야 할 것 같은데 지금 중요한 건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아까 개항을도 뭐 여론조사 결과를 봤지만 상당히 국민의힘에 열세된 지역에서 지금 국민의힘이 따라붙고 있으면서 거의 오차 범위 내로 따라잡았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과연 한 단계 더 치고 올라가야지 이 선거에서 이길 수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건 제가 볼 때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역할도 크고 국민의힘에서도 어떤 어젠다랄지 아니면 이제 선거의 흐름이랄지 공천과 관련된 여러 가지 논란을 어떻게 유기 대응을 잘하느냐. 그거에 따라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자, 이번엔 격전지 여론조사 중성동 갑으로 가보겠습니다. 윤희숙 후보와 전현희 후보가 맞붙는 이 지역입니다. 중성동 갑. 임종석 전 실장이 떨어진 이 자리 전현희 후보자로 민주당을 대체했고 국민의힘에서는 일찌감치 윤희숙 후보자로 확정 지었던 이곳입니다. 40.8대 42.7. 역시나 오차범위 내에서 두 후보가 굉장한 격전, 경합을 펼치고 있는 지역입니다. 진수희 장관님, 여기 익숙한 지역이시죠? 그렇죠. 제가 4년 전에 뛰었던 지역구인데 제가 만약에 출마를 했더라면 4년 전에 제가 참패했었던 지역인데 예. 이번에 윤희숙 후보 이렇게 오면서 거의 뭐 대등한 뭐 오차범위 내까지 대등해졌다는 거는 매우 제 입장에서는 고무적인 일이고요. 불출마하길 잘했다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봅니다. 네. 네. 자, 윤희숙 40.8, 전현희 42.7. 전반적으로 격전지에서 오차범위 내에서 팽팽하게 여야가 합을 벌이고 있다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여론조사 전해드렸습니다.